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때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어떤 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완화되냐, 아니면은 어떤 다시 한번 좀 개인의 힘으로 올라가냐, 여러 가지 부분인 얘기가 있었는데, 전자 쪽의 상황이 오늘장에서는 좀 펼쳐졌죠. 약간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하락세가 좀 나와주면서 그 전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반도체 또 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우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한 부분에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됐을 때 어떤 펀더멘탈 상으로 이 종목들의 주가가 좀 반영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계속 좀 지속 몇 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많은 설이 있죠. 설이 있고,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도 어떤 시점이나 또 좀 그런 종목에 따라서 그동안은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상황이 많이 좀 펼쳐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과정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FOMC 회의 쪽에서의 그런 그 시장에서 영향은 크게 지금 작용을 안 한 걸로 봤을 때도 FOMC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반영에 대한 상관 개수가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어떤 FOMC 때 발표 내용이 큰 변화가 예상이 됐던 상황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쏠림 현상, 의 변동성에 대한 완화, 이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소외됐었던 반도체, 또 이제 바이오, 조선, 또 이런 그 테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실적에 의한 이 자동차주들이 주도주를 좀 보상 못한 부분이 그러니까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전기차죠. 어쩌면 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영향으로 이 자동차 이 큰 종목들이 가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다. 좀 이런 부분은 좀 오늘 시장을 봤을 때도 유일하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2600선 탈환에 성공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지금 21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먼저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로 엮여있는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9%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67,800원, 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약세 보입니다. 16%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100만 4천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X 세미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9%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97,000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8%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11,5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셀 업체로 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6% 후반대의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53만 9천 원, 54만 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간 2차 전지주 전반이 잘 갈 때도 셀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재미없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시장 전반이 좀 2차 전지주 위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섹터 전반과 관련해서 또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적과 관련해서도 내림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은 역대 최대치이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지금 2분기 매출액도 좋은 상태고, 또 이제 2분기 영업이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근데 시장이 좀 예상치가 좀 높았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또 이 2분기 이번에 실적은 200% 이상 올라간 거죠. 근데 예상치가 좀 높았던 상황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2차 전지 주들의 조정과 함께 좀 오늘 좀 급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게 조정이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와서 안 좋게 떨어진다라는 것보다도 우선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급락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떨어질 때 매수 관점을 갖는 것보다는 지켜봐야 되는 게 1차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좀 기대가 됐었던 GM 쪽이죠.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던 상황인데, 근데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GM 쪽에서의 생산이나 판매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잡혀야 되는 부분이 좀 뒤늦게,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하반기 실적이 2분기보다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GM과 또 이제 얼티형 플랫폼이죠. 이쪽에서의 주력 판매 모듈에 대한 부분은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인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 솔루션의 이런 배터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균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의 그 전기차 지금 그 전체적인 어떤 가격 인하 때문에 LG 솔루션의 이 판매 단가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그 보급형 차량 쪽에서만 유럽 쪽에서의 OEM 어떤 수주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지, 우선 지금 생산 라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지금 문제는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가가 오늘 좀 떨어질 때 매수 관점은 좀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향후 이익을 봤을 때도 GM 쪽에서의 주력 모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인도를 잘 하냐 안 하냐, 이 부분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때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나왔는데 수치 자체만 놓고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버티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 실적 발표된 이후에 또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기존의 목표 주가 70만 원 후반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1차적으로 목표가 60만 원을 드리는 상황이고 손절가가 5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50만 원을 좀 잘 지켜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런 2차 전지의 투자 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좀 잘 지키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60만 원, 손절 라인 5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X 세미콘을 구조해 볼 텐데요. 역시나 실적 이슈입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93% 감소한 수치로 집계가 됐고요. 시장의 전망치도 크게 하회한 수치입니다.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진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어떤 펜미스죠. 이제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많이 가장 큰 이제 관심주로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DDI,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에서 소형 이 칩 쪽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객사 점유율이 높아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LX 세미콘에 대한 기술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높게 평가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이 실적 감소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고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요 부분이 좀 터났다라고 좀 단정 짓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게 이번 시장 발표된 이후에 좀 평가가 좀 내려지는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현재 뭐 DDI 수요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본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쪽이죠. 뭐 지금 TV나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DD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TV나 스마트폰이 지금 판매가 뭐 아시겠지만 하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스마트폰도 이제 뭐 프리미엄 그리고 이 TV도 OLED 쪽에서의 바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LX 이 세미콘의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한 수요 부분은 좀 약간 수요에 의한 매출과 뭐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론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LX 세미콘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세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X 세미콘은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 이 우리나라 어떤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발표됐죠. 뭐 그런 점에서 아직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뭐 있는 상황이 있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LX 세미콘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점은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 매크로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실제 TV용 쪽에서의 대형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한 매출이 전체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스마트폰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매출의 어떤 줄어드는 매출의 폭이 줄어드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TV 쪽으로 가는 점이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LS는 어떤 계절적 성수기 TV 쪽이 이제 하반기죠. 뭐 상반기 때는 TV 쪽이 어떻게 보면 비성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 TV 쪽에서의 성수기와 함께 LS미콘의 실적은 지금 2분기가 가장 큰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이 대형 OLED 패널을 공급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LX 세미콘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78억 그렇겠지만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600억 이상을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3분기가 올해 2분기 대비해서 이 실적, 그러니까 추정치대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영업이익의 증가폭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S세미콘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전체 IT도 그렇고 일반 어떤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이제 이 아이패드 또 이 아이폰 출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어떤 공급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이 빠르면 3분기 때 또 잡힌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오늘 주가 떨어졌을 때는 버티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후에 보면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LX세미콘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지만 2분기가 저점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버티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우선 1차적 목표가 10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9만 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였고요. 지금 가격에도 추가 매수가 유효합니다. 가격 전략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 라인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역시 실적 이슈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요. 그런데 앞선 두 종목과는 조금 다르게 이 종목은 호실적이 나왔지만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고 봐야 할까요? 약간 좀 그런 말씀하셨듯이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어제 발표됐죠. 영업이익이 1,620억. 이 작년 대비 87%가 증가했어요.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선반영됐고, 오히려 좀 그 실적 발표된 이후에 이벤트 해소, 그러니까 이벤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 끝나면서 주가 좀 하락하는 차익 매물의 성격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은 지금 2분기 실적보다도 지금 하반기 실적에 대한 시장에서의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그 HH현대인프라코어 오히려 오늘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2차 전지와 같은 어떤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같은 차익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좀 성격은 좀 틀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선진 시장 중심으로 지금 그 실적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건설기계 업종이 이제 건설 업종의 하부 섹터가 아니라 이 건설기계 업종은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수보다도 지금 해외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그 렌탈 수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우리나라 건설기계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업종에 대한 부분에 새로운 산업으로,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탑픽으로 이제 HD현대인프라코어를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건설기계 업종뿐만 아니라 이 방산주로도 많이 분류가 되고 있죠. 특히 엔진 사업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이 현대 그룹주들의 덕을 많이 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엔진 쪽 같은 경우에 방산 쪽에서 현대 로템에 의한 전차 엔진이나 여러 가지 소형 쪽에서의 엔진 부분에 있어 판매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이제 건설기계 업체 대비해서는 여러 sek터에 엮여서 주가에 대한 어떤 수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옛날보다 그러니까 HD현대인프라코어가 그전에 전신제 두산인프라코어죠. 두산인프라코어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역시 중국 쪽에서 시장이 좋아졌을 때 HD현대인프라코어의 실적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는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더디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에 대한 어떤 이
기저효과도 중국 시장 쪽에서는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전에 지금 업황 피크다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 이겨내고 주가가 잘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HD현대 인프라코어 우선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하락의 경우에는 앞선 두 종목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원차적으로는 이제 좀 매수 관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장 분위기가 차익실현에 대해 그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차익실현에 대한 강도가 좀 세게 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버티는 전략 말씀을 드리지만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0원, 손절가 10,000원을 제시하고, 네, 15,000원 돌파했을 때는 저는 추가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2%대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지수가 엄청나게 지금 요동치고 있죠. 네.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의 위치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가격대, 좋은 가격대라고 하면 6월 달에 기록했던 12,000원대 이상으로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오늘 지금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네. 아무래도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로 뉴스로 좀 작용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조정의 폭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2분기보다 훨씬 더 좋은 3분기, 4분기 실적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피부 미용 쪽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쪽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글로벌 지배력도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주가 양상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을 제가 설명드릴 때 네.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 국내에서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다라는 거. 특히나 사실 이제 K뷰티 하면 중국에서 많이 그동안에 좀 팔아줬어야 됐었는데 네. 이 제이시스 메디칼은 아직까지 중국향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중국이 없더라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주가인데 네. 여기에 만약 중국에서 또 판매가 시작이 되고 또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인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업의 외형 성장과 함께 주가도 한 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 생각이 들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가장 원픽.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모품에 대한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소모품에 대한 사이클이 빠르다는 건 그만큼 소모품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이고 이 소모품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은 확실한 실적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저는 좋은 이 장점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난 5월 22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62%대로 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가면서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네. 그러면 아마 내일 시초에 갭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적어도 60% 이상 지금 수익권이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수익을 한 번 정도는 저는 실현을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관심 있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자리 위치에서 굳이 공략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꼭 올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가 다 지나가고 나서 한두 번 정도의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담아도 괜찮다.
혹은 이오테크닉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반도체 후공정 쪽 관련해서 담아볼 만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도 투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일단 오늘 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저는 일단은 내일까지 보시면서 공격적인 이 따라붙기보다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반도체 쪽.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매도를 해서 현금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이 장비주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기업을 하나 찍어드리면 네. 저는 그냥 테크윙이라고 하는 기업에 조금 더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비주 대비해서 아직 덜 올랐다라는 장점도 있고 이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도 이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다 보니까 만약 관심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가 안 좋다라기보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이 있어서 2차 전지도 여러분들 아마 멀미 나실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 굳이 반도체까지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실적과 기술력을 동반해서 올라가는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좀 맛보기 종목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테크윙을 먼저 공개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저희 마감까지 한 16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 살펴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심 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투심 요즘에 봤을 때는 오늘 장을 빼고 보면요. 2차 전지 주로만 사실 쏠렸다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쵸. 투심이 저점인 섹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사님. 근데 이쪽 섹터를 말씀을 제가 드리면 네. 아마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아,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여기였구나. 네. 그런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이제 그렇게 좀 정해드렸는데 일단 투심은 저점이 조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만약 이보다 안 좋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보다는 그래도 더 안 좋은 쪽은 이제는 오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회복의 또 사이클로 지금 접어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근데 섹터 사실 좀 몇 가지 떠오르는데 제가 사실 지금 딱 두 가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콘텐츠도 떠오르고요. 컨텐츠도 있네요. 네. 네, 건설 떠오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확실히 경제 프로의 앵커답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컨텐츠도 진짜로 딱 그러네요. 네. 다음번에 제가 컨텐츠를 준비를 해오고요. 네, 건설입니다. 네, 건설. 네. 아마 건설이면 여러분들도 고개를 그쵸. 끄덕이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이야기가 지금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또 그것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건설 원자재 가격, 네. 또 그것을 반영을 안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진율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여러 건설사에서 부실공사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있다 보니 이 국내의 지금 수주 모멘텀이 그렇게 지금 크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의 이 업황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네. 해외에서 또 이름을 날리고 있는 건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트레이딩 혹은 공략을 할 만한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건설이 이 어떠한 테마를 형성하기에 좋은 사실 재료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옴시티, 원전 네. 그리고 우크라 재건 네. 이런 뉴스에 사실은 가져다 붙이기에 굉장히 좋은 또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본업에서의 이 견고한 실적이라든지 견고한 성과만 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전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좋지 못했다가 이제 회복하는 사이클로 접어들까 말까 하는 섹터이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설 관련 기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그럼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네.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별로 자기들이 맡은 전문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해외 매출 비중 혹은 국내 매출 비중 이 비율도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유리한 기업 위주로 공략을 한다면 네. 건설주의 투심이 그렇게 좋진 않아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사실 뉴스를 봐도 뭐 건설주에 그다지 뭐 호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흐르지오 이런 뉴스도 그쵸. 나오고 지금 뭐 순살사 이런 맞아요. 뉴스도 나왔는데 그런 만큼 사실 뭐 지금을 좀 저점으로 바라보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점보다 지하실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사님. 네, 일단 그게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일 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게 좀 무섭다라고 느끼는 것은 생각한 것보다 더 가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조정과 더 긴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특히나 LG생활건강은 불과 몇 개월 전, 뭐 반년 전만 하더라도 황제주였습니다. 주당 네.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근데 최근에 보면 벌써 50만 원대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이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돼서 회복하는 시기에 이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기업별로 속도 조절이라든지 규모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업을 좀 잘 고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고르시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면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고르는 게 저희 불편하니까 그쵸. 자, 이사님께서 골라주세요. 네, 제가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기가 네. 어느 시기인데 나를 일반 건설사들과 비교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했죠.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어갑니다. 네. 아니 도대체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떤 사업을 하길래 지금 국내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뭘 짓는데 아마 물음표가 붙을 거예요.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국내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해외 매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크게 화공과 비화공 사업부가 있어요. 네. 말이 되게 어렵죠. 네. 화공은 그냥 해외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화공은요 계열사 물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삼성전자, 삼성 SDI, 뭐 삼성 SDS, 삼성전기 이러한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내부에 어떠한 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걸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비화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리쇼어링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많이 짓고 있고 네. 또 국내에서는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그래서 평택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장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화공 사업부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중동 쪽에서의 지금 굉장히 좋은 수주 네. 계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혹은 네옴시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번 분기 실적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상반기보다 더 좋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비화공 쪽에서 이제 큰 매출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더 높게 실적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이 좋게 나온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건설주들의 지금 가장 큰 이 고민거리는요. 네. 높아져가는 원자재와 높아져가는 인건비를 어떻게 잡을 거냐.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이 EPC라고 하는 기술, 이 모듈러를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도입하는 이제 공정인데 이것을 통해서 원가 개선이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 실적이 그것을 증명을 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EPC라고 하는 이 모듈러 주택 그 공법이 정말로 마진율을 높여주는구나라는 것을 이번 이 삼성 엔지니어링 2분기 실적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더 좋은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주가는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아직도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일봉으로 보면 네. 제법 시세가 났는데라고 저도 생각할 수 지금 있지만 일본보다는 이제 좀 우상향하고 길게 있는데 보면 네. 이제 조금 시작을 하려나 보다라고 느껴지실 네.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실 때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아니면 이번 주에 사서 다음 주에 파는 단기 전략으로 이제 공략하실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네. 왜? 일봉을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기업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이제 다른 종목과는 좀 다르게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필요해집니다.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3만 원 이탈 시 매도는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물량 매물대가 있는 4만 5천 원대 혹은 5만 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세 그리고 지금 수주 모멘텀이라고 하면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한번 또 건설주 안에서의 탑픽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추주 잔고도 충분하고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 수주 잔고와 더불어서 실적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상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네. 그리고 그 수주 잔고가 이미 또 선 반영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주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까지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수주 잔고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들어오니까 네. 올해 상반기까지 가지고 있는 이 금액을 보면 17조라고 해요. 네. 17조라고 하면 벌써 한 4년치에서 이제 5년치의 물량을 또 받아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여기에 신규 수주가 쌓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은 물론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 나오겠지만 일단 그 시기는 많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이 조금 위태위태했었죠. 그러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워낙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격을 뭐로 제가 커버를 했다 그랬죠? 바로 EPC, 그러니까 모듈러 공법을 도입해서 그러한 변동성들을 많이 제거를 하면서 만들어낸 실적이 이번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3분기, 4분기 이런 분기보다도 그냥 1년 통틀어 봤을 때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는 것도 저는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보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다라는 말이 좀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600선은 지금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강보합권에 들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마감 가까워지면서 우하향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1.92%의 낙폭으로 어제와 좀 비슷하게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883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과 네.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희비가 굉장히 엇갈릴 수밖에 없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간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그간 그랬지만 네. 어제 오늘은 유독 그 분위기가 좀 극에 달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어제 이 1시 이후로 네. 급격하게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투심의 이 불확실성을 좀 일으켰고, 또 이제 그 불안 심리 때문에 이 투매가 좀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 만약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제 낙폭을 그래도 일부 20에서 30%라도 되돌렸다라고 하면 네.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또 강하게 불이 붙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일단 장 중반에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네. 결국 지금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매수를 하는 그러한 주체보다는 일단 매도를 하고자 하는 또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하게 좀 밀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이 기조는 이번 주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해서 잡을 필요는 지금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모자란 부분을 정말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가 네. 오늘은 좀 다크호스로 좀 급부상하면서 이 수급을 다 좀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결국 중소형 단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반도체였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아마 오늘 하루는
반도체 대 2차 전지 했을 때는 반도체가 좀 우위였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서로의 각 섹터의 이제 시속 게임 양상이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을 보시면서 조금은 짧게 대응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을 살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주들이 잘 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증권가의 호평 속에서 지금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굉장한 급등세를 보입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를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전형적인 지금 상승 패턴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파를 하려고 했었던 가격대가 이 12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못했죠. 올라갈만 하면 2차 전지의 수급이 좀 몰렸다거나 또 올라갈만 하면 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1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지금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2차 전지가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내려오면서 이 물량들이 또 시장이 많이 풀렸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 14만 원대 전후까지는 한 번 더 시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 반도체 IT에서는 결국 HBM, GPU 이쪽이 지금 강세를 좀 갖고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어제와 비슷하게 좀 그간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장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2차 전지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는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지 여쭤봤는데요.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실적과 저평가주의 유동성의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도체와 조선, 의료기기의 주가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김한진 애널리스트께서는 똘똘한 성장주에 분산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하반기에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반도체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두 분이 반도체를 좀 짚어주셨네요.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사실 돈이 몰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2차 전지에서 조금 지금 주춤한 그 자금들이 특히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IT 투톱에 지금 강하게 좀 몰린 상황.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우리가 앞서서 이제 리뷰를 했었던 뭐 이오테크니스 같은 기업들이 지금 또 상대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2차 전지 관련 이 장비주들이 보여줬던 흐름을 그대로 지금 이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내일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의 이제 회복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 회복력이 만약에 오늘 하락분의 뭐 30%라든지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은 그때는 2차 전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또 회복세가 나오긴 했으나 그 회복세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를 지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리 전략을 짜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보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지금 전략을 구사하셔야지만 또 좋은 성과와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내일 섹터는 좀 반도체 쪽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것도 그렇고 반도체를 보실 거라면 다른 공정보다는 결국 후공정에서 그러니까 후공정이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AI 들어가는 거라면 AI에 맞게 공정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자율주행 반도체면 또 자율주행에 맞게 이 설계와 이제 양산을 해서 이제 이 만들어주는 게 이제 후공정이다 보니까 다른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후공정 쪽에서 이제 이 시세들이 나올 만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만약 내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보신다면 다른 공정보다는 우선
후공정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을 보신다면 후공정 쪽을 짚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시장을 바라봤을 때 2차 전지주에 쏠렸던 수급이 좀 퍼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섹터에서 좀 상승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보면 그간 좀 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던 뭐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강세가 관찰이 됐거든요. 네. 이 부분들 추세적인 상향으로 좀 봐야 할지 아니면 오늘 잠깐 반등에 그칠지 좀 궁금하네요. 네이버는 약간 카카오와 자기들이 엮인다는 거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엮어버렸네요. 네. 네, 일단 네이버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 AI 기준으로 보면 단연 조금 더 실용성 있고 활용성 네. 있고 조금 더 이제 외형 성장에 기대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네이버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내보여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는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네이버는 지금 구간이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 대신에 기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리겠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는 가격이 싸다는 것 외에 지금 매력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한번 사봐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카카오보다는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네이버에 조금 더 우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살펴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들도 잘 갔더라고요. 특히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경우에는 호실적 발표되면서 크게 올랐네요. 지금 8% 넘게 올랐고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주도 동반 상승을 했고요. HLB의 경우도 지금 좀 이슈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결국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상승폭이 크죠. 네. 그 이유가 바로 실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제약바이오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제약바이오를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믿고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숫자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숫자 나오니까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좋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이 하나 있어요. SK 바이오팜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보실 때 너무 이제 많은 제약 바이오를 동시에 보시기보다는 정말로 지금 이 실적에 대한 이 추세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쪽을 먼저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은 제약바이오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이니까 그들이 낼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기술력 그런 것보다도 사실 스치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이라면 스치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떤 기업이든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장세가 아니기에 여러분들이 만약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한두 종목을 고른다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이미 숫자가 찍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런데 단점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약 쪽에서는 저는 SK 바이오팜이 지금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뇌전증 경쟁사의 특허가 만료됐다라는 건 네. 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올해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저는 하반기까지는 다른 제약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뭐 임상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라든지 위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당뇨 치료 재료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에 핫했던 종목이 한번 불신이 좀 쌓일 수밖에 없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급락하는 게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은 이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쪽보다는 확실하게 숫자 나오는 쪽 SK 바이오팜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접근하실 땐 숫자가 찍히는 쪽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렸던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과 그리고 내일장 히든카드가 될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X세미콘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에서는 2차 전지 회복력과 수급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는 반도체 후공정을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